대한민국 유권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미국에서 중고등학교, 대학교를 졸업하고 현재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대한민국 유권자 위형빈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13살에 미국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대학 때 가장 친한 친구 3명이 있었는데 토크 자판기였어요. 그것도 뭐 인권 문제, 환경 문제, 난민 문제 이런 얘기를 학교 식당에서 아무렇지 않게 막 피자 먹으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토크의 끝은 항상 정치였어요. 왜? 정치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어떤 사회를 만들어가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이니까. 얘네들이 진짜 친했는데 지지하는 정당이 다 달랐어요. 웃긴 게 저희가 4학년 때 미국에선 대선에 있었거든요. 근데 선거 당일날 민주당 친구가 진짜 아팠어요. 열이 펄펄 날 정도로 아팠는데 투표는 하러 가겠대. 그러면서 부축 좀 해달래요. 네, 자기는 힐러리 찍어야 된다 그거죠. 당시 아직 한 번도 투표를 해본 적 없던 저는 민주주의 정신이란 이런 것이구나 하고 있었는데 다른 친구는 막 못 가게 말렸어요. 너 어딜 가냐고. 쉬어야 된다고. 그러다 큰일 난다고. 물론 영어로 그랬겠죠. 진짜 쉬어야 된다는 말만 100번을 한 것 같은데 이 친구는 왜 그랬을까요? 네, 알고 보니 이 녀석은 공화당이었습니다. 트럼프 찍은 거죠. 결국 사이좋게 함께 투표하러 갔습니다. 선거철엔 진짜 불이 튀듯이 토론을 했어요. 피자 먹으면서. 근데 죽일 듯이 토론해도 어찌됐든 서로를 존중하면서 어떻게든 결론을 맺고 끝냈어요. 평화적으로. 제가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은 네가 좋은 대학을 다녀서 그런 거다 라고 하는데 꼭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고등학교 때도 중학교 때도 제가 만난 친구들은 기본적으로 다 정치에 관심이 있었거든요. 적어도 정치가 밥 먹으면서 얘기할 만한 주제였던 거죠. 예를 들어 어젯밤 선거 후보자 토론에 대해서 마치 NBA 경기 이야기하듯 말하는 거예요. 이게 저한테 좀 충격이었고 지금 돌아보면 부럽습니다. 부끄러운 얘기지만 제가 정치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던 것은 2016년 최순실 게이트 때였으니까요. 더 어렸을 때 정치의 중요성을 깨닫고 친구들과의 토론에 함께 했더라면 더 재밌는 학창시절을 보내지 않았을까 아쉬움이 남아요. 물론 귀를 쫑긋 세우고 경청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었지만 민주주의란 보고 듣기만 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발로 뛰며 목소리를 내면서 참여하는 거니까요. 자, 그럼 제가 오늘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미국 민주주의를 본받자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미국도 문제가 많습니다. 투표율, 빈부격차, 정치 양극화 모두 심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충분히 잘 성장하고 있다고 봅니다. 5,000년 역사를 자랑하는 우리나라. 근데 민주주의 나이는 고작 72살입니다. 5,000년에 72살. 그 짧은 생애 동안 우리는 4.19 혁명, 5.18 민주화운동, 6월 민주항쟁, 촛불 집회, 그리고 최근에는 코로나 한가운데서도 높은 투표율로 총선을 치러냈습니다. 특히 드디어 만 18세 청소년들이 투표권을 행사함으로써 제7회 강연 콘테스트 대상수상자 김재휘 씨가 말한 대한민국의 내일을 여는 신의 한 수, 참정권 확대도 이뤄냈습니다. 박수 한번 주시죠. 요즘 핫한 주식에 비교하자면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뭐 애플, 테슬라 저리 가라 할 성장주라고 봅니다. 이게 애플 주가거든요. 10년 전에 샀어야 했는데 라고 후회하라고 보여드리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모든 위대한 기업은 굴곡을 겪습니다. 왜냐? 위대한 기업은 살아남고 살아남는 기업은 역사가 길고 역사가 길면 자연스레 굴곡도 많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굴곡을 지날 때마다 쟤네 곧 망한다 라는 소리가 여기저기 들려옵니다. 하지만 기반이 탄탄하다면, 그래서 전망이 밝다면 결국엔 성장합니다. 전쟁과 분단, 독재와 경제 위기를 겪을 때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어두운 골짜기를 지났지만 결국엔 성장했고 앞으로도 더 눈부시게 성장할 거라고 믿습니다. 자, 그럼 기반이 탄탄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여기 들어갈 단어가 뭐죠, 여러분? 맞습니다. 어린이, 청소년입니다. 제 생각에
우리가 이것만큼은 미국을 벤치마킹했으면 하는 게 있다면 그건 바로 청소년들의 정치적 관심입니다. 미국 애들이 피자를 먹으면서 정치 얘기를 한다면 우리는 떡볶이를 먹으면서 얘기하는 모습. 이게 가능하려면 청소년들이 평소 자신의 주장을 가감없이 피력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합니다. 이에 관해 지난 강연 콘테스트 대상 수상자, 출처 확실하죠? 서윤덕 씨는 청소년들의 정치 토론 교육을 제안했습니다. 주입식 교육보다 스스로 주도하는 교육 환경이 필요하다고 말이죠. 동의합니다. 100%. 근데 사회적 인프라 없이 우리가 정치 토론을 교육화하잖아요? 문제가 생겨요. 교육이 시작되는 곳은 학교가 아니라 집이라는 말이 있죠. 여러분, 집에서 아이들과 혹은 부모님과 밥 먹으면서 자주 토론하십니까? 그런 경험이 별로 없는 청소년들은 점수를 위해,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재미없는 토론을 할 것 같아요. 토론은 정치처럼 함께 답을 찾아가는 과정인데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가? 아까 말한 사회적 인프라란 과연 무엇일까요? 제5회 강연 콘테스트 대상 수상자. 역대 수상자는 다 나오는 것 같죠? 이희용 씨는 선택에 관해 강연하시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좋은 선택을 하려면 먼저 궁금해야 한다. 근데 우리 교육은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르는 걸 부끄럽게 여겨요. 한 기자가 대학생 20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당신은 수업 시간에 질문한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답한 학생은 겨우 31.7%. 그래서 나머지 학생들한테 물어봤어요. 왜 질문하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문제는 질문을 불편해하는 사회적 분위기에 있습니다. 남의 눈치를 보고 질문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해서 아예 침묵해버리는 아이들. 이 친구들이 나중에 사회로 민주주의 한복판으로 나갔을 때 과연 그땐 목소리를 낼 수 있을 것인가? 어쩌면 이들을 침묵시킨 것은 어렸을 때부터 질문보다는 답을 쫓게 하고 물음표보다는 마침표를 찍게 한 어른들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아이들에게 어른은 단순히 답을 주는 존재가 아니라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함께 소통하는 파트너가 되어야 한다. 즉, 우리 청소년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민주주의를 위해선 우리가 먼저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무엇을 질문하든 무엇을 궁금해하든 귀를 쫑긋 세우고 경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단순히 답을 줄 게 아니라 되물어야 합니다. 네 생각은 어떠니?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그러면서 주장하게 하고 반박하게 하고 질문하게 하면서 함께 답을 찾아야 합니다.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질문하고 질문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사회. 그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사회적 인프라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더 큰 성장 원하십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오늘부터 저와 함께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기반을 닦으시겠습니까? 그럼 지금 다짐합시다. 선, 서!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도 함께 해주셔야 합니다. 함께 해주셔야 진행이 됩니다. 민망하면 작은 소리로. 다시, 선, 서! 나는 아이들에게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나는 아이들의 질문을 경청하겠습니다. 나는 아이들의 주장을 반기겠습니다. 바로 고맙습니다. 제가 아까 얘기한 대학 친구들 있죠? 한 명은 크리스천, 한 명은 동성애자, 한 명은 무신론자였어요. 이 친구들이 서로 너무 달라서 불편해했을까요? 아니요. 다름은 오히려 서로를 더 궁금해하고 질문하게 했어요. 그리고 세상을 향해 함께 질문하고 함께 답을 찾아갔습니다. 이 친구들처럼 이 땅의 민주주의를 위해, 이 나라의 더 큰 성장과 밝은 미래를 위해 대한민국 청소년들이, 우리 아이들이 서로의 다름을 환영하면서 마음껏 질문하고 마음껏 궁금해하고 마음껏 주장하면서 정치와 민주주의를 마음껏 즐기는 그런 사회를 꿈꿔봅니다. 아니, 지금부터 만들어 갑시다. 감사합니다.